대이병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이병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가 뭐 대체 어딘지 헷갈리시죠? 여기가 목경추. 마저 그릴게요. 목경추에서 떨어지는 대이륜,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생겼겠죠. 쭉 내려와서 이 부분이 귓볼이 됩니다. 귓볼. 호로병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이병이 되겠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보면 어딘지 아시겠죠? 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병입니다. 이병과 대칭된다고 해서 대이병입니다. 대이병. 대칭된다고 해서 대이병. 혈자리 가장 높은 곳, 대이병이 가장 높은 곳, 시선, 목경추가 있는 이 둥그런 부분이, 가장 둥근 부분의 가장 높은 곳을 목경추라고 봤을 때 가장 깊은 꺾여진 이 부분을 뇌간이라고 하고요. 가장 깊은 곳을 내분비라고 하겠습니다. 내분비 좌우에 목원, 목투가 있겠죠. 목투. 시선에서 가상에 선을 긋고 추를 하나 매달아 보겠습니다. 추를 매달면은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이 가장 끝 부분을 섭이라고 하겠습니다. 섭 관자놀이, 불꽃섭입니다. 미국 이열도에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관자놀이. 아유, 골치 아플 때 여기다 놓아주면 편두통이 좋아지겠죠. 목투 옆에 요 선, 목투와 그냥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투와 거의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이마. 네, 실제로 목투는 눈의 기능적인 면이 있는 곳이고, 실제로 상응부위는, 눈의 상응부위는 이마 액혈입니다. 눈이 이마 밑에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처박혀 주시면 눈이 밝아지고, 특히 난시 같은 이렇게 눈 질환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눈도 실제로 밝아집니다. 안경 벗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꾸준히 놓아주시면은. 정수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뇌관과 정수리 사이에 이 부분을 운구라고 합니다. 어지러운 운자예요. 어지러운 구역. 그러니까 이 부분에 주름이가 있다든지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어지러움이 심하구나 라고 진단을 해주시고, 이 사이 선에 있는 요 부분, 그나마 이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요 자리가 베개 침자, 뒷목, 우리가 목침 벤다고 하죠. 뒷목. 가장 많이 쓰이는 요 자리예요. 뒷목, 진정의 요혈, 두통의 요혈. 시선과 섭자리와 중간을 우리는 평천이라고 합니다. 평천. 마른 기침을 진단할 때 보는 자리. 이 침은 좋은 게 진단도 하지만은 치료도 하죠. 표시가 있을 때 처압을 해주시면은 저절로 이 부분은 치료가 됩니다. 귀에 어떤 반응도 있을 때 점이 보인다, 주근깨가 보인다, 기미가 보인다, 그 자리에 처압을 해주시면은 설령 그 혈자리가 어딘지 모르더라도 그 자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시선과 내분비 중간을
난소라고 합니다. 난소에 반응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난소 질환, 어떤 난소에 염증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암이라든지 그럴 때 난소에 반응을 합니다. 시선과 뇌관의 중간을 연중이라고 합니다. 연중, 부인과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고 꼭 추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분비와 연중은 갑상선, 이 어떤 기타 부인과 질환에 꼭 추억을 해주셔야 되고, 내분비 질환에, 그러니까 부인과 여성들의 내분비 질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혈자리,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 뭐라고요? 침자리와 운구, 멀미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이해하시고, 지금 다른 대이병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니까 꼭 알아야 될 자리, 침자리. 진단할 때 평천 마른 기침했던 자리, 이 자리는 꼭 이해하시고, 평상시에 다른 분들을 관리해 주실 때 이 자리 관리해 주시면은 굉장히 눈도 밝아지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눈이 빨리 시원해지죠. 그리고 빼먹은 곳이 있습니다. 대이병이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의 안쪽, 이 부분을 홀라당 뒤집었을 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뒤집으면은 이런, 좀 과장해서 그랬지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죠.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뒤집었다고 여기가 시선이 됩니다. 시선. 그럼 여기가 뇌관이 되겠죠. 내분비, 난소, 연중, 여기까지는 아까 봤죠. 그러니까 요 대이병을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안 보이는 혈자리가 많으니까. 여기는 또 진단할 때 뭐가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어떤 이혈도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꼭 알아야 될 거,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될 거, 어떤 가상의 꼬챙이라고 표현할게, 쭉 붙여놓고 쭉 타고 내려가면 딱 걸리겠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가장 깊은 곳, 구내라고 합니다. 구내는 언덕구자를 쓰는데 탈모라든지 어떤 대머리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은 머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구내 관리 해주시면 좋고,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을 뇌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 그림은 크지만은 실제로 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뇌라고 표현을 하시고 뇌 혹은 뇌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절반 이 부분을, 또 절반 이 부분은 피지라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피지라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부분에 반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를 전간점이라고 합니다. 전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질을 진단할 때 봅니다. 이 부분에 반응이 있을 때 간질 증상이 있구나, 간질 반응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장 자리가 있겠죠. 위장, 요 군의 바로 위에는 폐가 있겠죠. 양쪽 폐, 심장이 있을 테고, 뇌관과 요 정확히는 뭐 이 그림으로서는 찍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에도 반응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혈액점이라고 그래가지고 혈액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나? 빈혈을 진단할 때 씁니다. 빈혈. 귀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아니 그림으로 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뇌를 시선에서 구내까지 절반을 놨을 때
절반 딱 나눠서 이 부분을 거기다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와 내점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이 뇌와 내점을 신경 쓰시고, 건너편에는 전간살이라고 했죠. 진단할 때 전간, 간질을 진단할 때 쓰고, 혈액점, 우리가 빈혈을 진단할 때 씁니다. 저희야 뭐 이제 진단을 하는 밴드니까 진단 위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이해 못하시면은 또 한 번 또 질문을 하세요. 어디가 어떤지. 그러면 질문해야 제가 대답을 잘 해드리니까. 대충 이해 가시겠어요?